1. 피가 부르는 직감. 오늘 아침 제가 30년간 교단에서 쌓은 모든 경험이 무너지는 순간을 맞았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데려온 5살 하준이를 처음 본 순간이요. 어머니 서연 누나랑 결혼할 거예요. 하준이는 누나 아들인데 제가 키울 거거든요. 민준이의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하준이의 깊고 우수에 찬 눈빛이 저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이 느낌이 뭘까요? 하준이는 제 무릎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작은 손으로 제 치마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너무나 익숙했죠. 마치 20년 전 민준이가 그랬던 것처럼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의 손목에 작은 흉터가 보였어요. 번개 모양의 그 자국을 본 순간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죠. 서연이라는 여자는 2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단정한 외모에 차분한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준이를 바라볼 때마다 그녀의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시어머님, 하준이가 낯을 많이 가려서요. 천천히 적응할 거예요. 서연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아이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두려움이 아닌 그리움을 느꼈거든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하준이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서연 씨가 음식을 떠먹여주는 모습을 보니 뭔가 어색했죠. 5살이면 혼자서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나이인데요. 하준아, 할머니가 해준 미역국 맛있니? 제가 물었을 때 하준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서연 씨를 힐끔 쳐다본 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맛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이가 왜 엄마 눈치를 보는 걸까요? 밤늦게 화장실에 가다가 거실을 지나는데 하준이가 소파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작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하준아, 왜 안 자니? 할머니. 하준이가 저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무슨 일이야? 할머니는 저를 버리지 않을 거죠? 아이의 말에 제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제가 하준이를 품에 안았을 때 아이는 제 품에서 안정감을 찾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왜 하준이를 버려? 절대 그런 일 없어. 하준이는 제 품에서 새근새근 잠들었습니다. 아이를 방으로 옮기다가 서연 씨와 마주쳤어요. 그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시어머님, 하준이를 너무 관심 가져주시지 마세요. 아이가 혼란스러워할 수 있어요. 서연 씨의 말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왜 자신의 아이를 향한 관심을 막으려는 걸까요? 며느리야, 하준이는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 할머니가 손주를 예뻐하는 게 당연하지. 하지만 서연 씨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경보가 울렸습니다. 3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며 키운 직감이 말하고 있었어요.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다고요. 하준이를 침대에 눕히면서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코끝에 작은 점, 길게 뻗은 속눈썹, 오똑한 콧대. 모든 것이 낯익었어요. 특히 그 번개 모양 흉터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았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하준이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끌리는 걸까요? 단순히 새의 손주라서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새벽 2시 제가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서연 씨의 방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어떡하지? 시어머니가 자꾸 하준이한테 관심을 보여. 이러다가 들킬까 봐 무서워. 제 손에서 물컵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무엇이 들킬까 봐 무섭다는 걸까요? 제 예감이 맞았어요. 분명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민준이와 서연 씨는 이미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준이만 홀로 식탁에 앉아 우유를 마시고 있었죠. 하준아, 엄마 아빠랑 함께 안 가니? 할머니가 봐주신대요. 하준이의 대답이 너무 담담했습니다. 5살 아이가 이렇게 체념한 듯한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요? 민준이와 서연 씨가 나간 후 저는 하준이와 단둘이 남았어요. 아이는 제 곁에서 편안해 보였습니다. 하준아, 할머니랑 공원 갈까?
정말요? 하준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이가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공원에서 하준이는 다른 아이가 되었어요. 활발하게 뛰어다니며 웃었습니다. 그런 하준이를 보며 제 확신은 더욱 굳어졌어요. 이 아이에게는 분명 비밀이 있었습니다. 숨겨진 상처. 하준이와 공원에서 돌아오는 길 아이가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았어요. 할머니, 저 진짜 할머니 손주 맞죠? 아이의 간절한 목소리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물론이야, 하준아. 할머니의 소중한 손주야. 하준이는 제 말에 안도의 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불안을 놓칠 수 없었죠. 집에 도착하니 서연 씨가 벌써 와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것 같았어요. 어디 갔다 오세요? 서연 씨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하준이가 제 뒤로 숨는 것을 봤어요. 공원에 좀 다녀왔어. 하준이가 너무 답답해해서. 시어머님, 제가 하준이 데리고 나간다고 했잖아요. 아이가 낯선 곳에서 다치면 어떡해요? 서연 씨가 하준이의 손을 강하게 잡아 끌었습니다. 아이가 아픈 표정을 지었죠. 아야. 하준이의 작은 신음에 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며느리야, 너무 세게 잡지 마. 아이가 아파해. 죄송해요. 그런데 하준이는 제가 돌볼게요. 서연 씨의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마치 하준이를 제게서 떼어놓으려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하준이가 목욕하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했을 때였어요. 서연 씨가 극구 말렸습니다. 아니에요, 시어머님. 하준이는 제가 씻길게요. 괜찮아. 할머니가 도와줄게. 제가 욕실로 들어가려 했을 때 서연 씨가 제 앞을 막아섰어요. 정말 괜찮아요. 하준이가 부끄러워해요. 하지만 욕실 문틈으로 들리는 소리가 이상했습니다. 하준이가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야, 엄마 아파요. 조용히 해. 할머니한테 들려. 서연 씨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욕실 문을 열려고 했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안에서 계속 하준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죠. 서연아, 문 좀 열어줘. 잠깐만요, 시어머님. 한참 후에야 문이 열렸어요. 서연 씨가 하준이를 안고 나왔는데 아이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하준아, 왜 울었어? 비누가 눈에 들어가서요. 하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제 눈엔 그게 거짓말로 보였습니다. 밤늦게 하준이 방을 지나가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아이가 중얼중얼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하준이가 잘못했어요. 때리지 마세요.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아이가 잠고대를 하고 있었지만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하준이는 잠든 채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덮어주다가 하준이의 팔에서 멍 자국을 발견했어요. 손가락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하준아. 제 목소리에 하준이가 깼어요. 아이는 제 얼굴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할머니, 왜 여기 있어요? 하준아, 팔이 왜 이래? 제가 멍든 부위를 가리키자 하준이가 화들짝 놀라며 팔을 숨겼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때린 거야? 아무도 안 때렸어요. 하준이가 넘어졌어요. 아이의 거짓말이 너무 서툴렀습니다. 제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어요. 하준아, 할머니한테 진실을 말해줄 수 있지? 하준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흔들었어요. 할머니, 하준이는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아이가 이렇게 자신을 보호하려는 모습이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분명 서연 씨가 뭔가 하고 있었어요. 다음날 민준이에게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민준아, 하준이 팔에 멍이 있더라. 어머니, 아이들은 뛰어다니다가 자주 다쳐요. 걱정하지 마세요. 민준이가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하려 했지만 서연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시어머님, 하준이가 장난치다가 계단에서 굴렀어요. 병원에서 괜찮다고 했어요. 서연 씨의 대답이 너무 빨랐어요. 마치 미리 준비한 답변 같았죠. 병원 어디 갔어? 진료비 영수증은?
아, 그건. 서연 씨가 당황했습니다. 민준이가 그녀를 도왔어요. 어머니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서연이가 잘 돌보고 있어요. 제가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두 사람의 시선이 차가워졌어요. 마치 제가 트러블 메이커라도 되는 것처럼요. 그날 밤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하준이의 진실을 반드시 알아내겠다고요. 30년간 교단에서 쌓은 경험이 말하고 있었어요. 이 아이에게는 분명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서연 씨가 외출한 사이 저는 하준이와 대화를 시도했어요. 하준아, 할머니한테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어? 뭐려? 엄마가 하준이한테 나쁜 일 하는 거 아니야? 하준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좋은 사람이에요. 하준이가 나빠서 그래요. 5살 아이가 자신을 탓하는 모습에 제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요? 하준아, 넌 나쁜 아이가 아니야. 할머니가 지켜줄게. 하준이가 제 품에 안겼어요. 아이의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하준이 지켜줄 거예요. 약속해. 그 순간 서연 씨가 집에 들어왔어요. 저희의 모습을 본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하준이랑 이야기하고 있었어. 하준아, 방에 들어가. 서연 씨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갔어요. 하준이가 무서워하며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시어머님, 하준이한테 이상한 말 하지 마세요. 이상한 말이 뭐야? 하준이가 혼란스러워해요. 적응할 때까지 그냥 놔두세요. 서연 씨의 경고가 섬뜩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준이를 지켜야 했거든요. 3. 의심의 단서들. 서연 씨의 경고 이후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30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며 터득한 관찰력을 총동원했습니다. 하준이는 서연 씨가 없을 때와 있을 때가 완전히 달랐어요. 서연 씨가 없으면 밝고 활발했지만 그녀가 나타나면 움츠러들었죠. 하준아, 할머니랑 블록놀이 할까? 서연 씨가 외출한 후 저는 하준이와 놀아주었어요. 아이는 정말 똑똑했습니다. 블록으로 복잡한 건물도 만들고 상상력도 풍부했어요. 할머니, 이거 우리 집이에요. 하준이가 만든 블록집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는 창문이 없었어요. 하준아, 창문은 왜 안 만들었어? 창문이 있으면 나쁜 사람이 들어와요. 아이의 대답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5살 아이가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나쁜 사람이 누구야? 하준이가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서연 씨가 오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서연 씨가 돌아온 거였습니다. 하준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다 치워야 돼요. 하준이가 급하게 블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놀고 있던 것을 들키면 안 되는 것처럼요. 하준아, 천천히 해도 돼. 안 돼요. 빨리 치워야 해요. 아이의 다급함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서연 씨가 거실에 들어왔을 때 하준이는 이미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뭐 했어, 하준아?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준이의 대답이 너무 기계적이었어요. 서연 씨는 제 쪽을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님, 하준이가 떼쓰지 않았죠? 아니야, 착했어. 다행이네요. 하준이가 가끔 말썽을 부려서요. 서연 씨의 말에 하준이가 몸을 움츠렸어요. 아이가 왜 이렇게 눈치를 보는 걸까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하준이는 서연 씨가 떠먹여주는 밥을 받아먹고 있었습니다. 하준아, 혼자서도 먹을 수 있잖아. 제가 말하자 서연 씨가 빨리 대답했어요. 하준이가 흘려서요. 옷이 더러워지니까 제가 먹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하준이가 충분히 혼자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오히려 서연 씨가 아이를 통제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숟가락 좀 줘볼까? 제가 하준이에게 숟가락을 건네자 아이는 능숙하게 밥을 떠먹었어요. 와, 하준이 정말 잘하네. 하준이가 뿌듯해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의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하준아, 그렇게 먹으면 흘린다고 했지?
서연 씨가 다시 숟가락을 빼앗았습니다. 하준이의 얼굴이 시무룩해졌어요. 그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을 때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하준이 방에서 서연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오늘 할머니한테 뭐라고 했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할머니가 자꾸 이상하게 쳐다봐. 정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엄마. 하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내가 이상한 짓 하면 할머니가 너 싫어할 거야. 그럼 우리 쫓아낼 거고. 싫어요, 엄마. 하준이 쫓겨나기 싫어요. 아이의 울음소리에 제 눈물이 나왔어요. 서연 씨가 하준이를 협박하고 있었던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하준이만 더 힘들어질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하준이의 눈이 부어 있었어요. 하준아, 밤에 많이 울었구나. 아니에요, 할머니. 하준이가 고개를 저었지만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민준이에게 서연 씨의 행동에 대해 말해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서연이가 하준이한테 너무 엄격한 것 같아. 어머니, 아이 교육에는 훈육이 필요해요. 하지만 너무 심한 것 같아. 아이가 위축되고 있어. 민준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서연이도 처음이라 서툰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민준이는 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 씨가 하준이를 데리고 외출한다고 했어요. 어디 가니? 마트 좀 다녀올게요. 하준이도 데려가야 해? 네, 아이 혼자 두면 안 되죠. 서연 씨가 하준이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아이가 저를 뒤돌아보며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간 후 저는 하준이 방을 살펴봤어요.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준이의 옷장을 열어보니 옷가지들이 너무 적었어요. 5살 아이치고는 장난감도 거의 없었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작은 종이에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검은 크레파스로 칠해진 사람 그림이었습니다. 그림 아래쪽에 삐뚤삐뚤한 글씨로 무서운 엄마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5살 아이가 엄마를 무서워한다고 그림으로 표현한 거였어요. 더 찾아보니 비슷한 그림들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모두 어두운 색으로 칠해진 무서운 그림들이었어요. 한 장에는 아이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고 큰 사람이 손을 들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준이가 얼마나 무서워했을지 생각하니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림들을 다시 원래 자리에 놓고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준이와 서연 씨가 돌아왔을 때 저는 평상시처럼 행동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준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증거를 찾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했습니다. 4. 충격적 발견.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서연 씨가 급한 일로 외출한 사이 하준이와 단둘이 남게 되었어요. 할머니, 배가 아파요. 하준이가 배를 움켜쥐며 아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열을 재어보니 38도가 넘었어요. 하준아, 병원에 가야겠다. 엄마가 오면 혼날 거예요. 하준이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픈 것도 모자라 엄마가 무서워서 병원도 못 간다는 게 말이 되나요? 괜찮아, 할머니가 있잖아. 병원에 데려가는 동안 하준이는 계속 불안해했어요. 진료를 받으면서도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선생님, 하준이 상태가 어때요? 장염 초기 증상이에요. 약 먹고 푹 쉬면 괜찮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하준이를 진찰하다가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어요. 할머니, 잠깐 밖에서 이야기 좀 할까요? 진료실 밖으로 나온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제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아이 몸에 멍자국이 여러 군데 있어요. 혹시? 네, 저도 봤어요.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아동학대 의심 사례거든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제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제 예감이 맞았던 거예요. 좀 더 지켜봐 주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하지만 아이 안전이 우선이에요.
며칠만요. 제발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의사 선생님이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준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할머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준이 아픈 거 낫게 해준다고 했어. 할머니한테만 말할게요. 엄마가 때렸다고 하면 안 돼요. 하준이의 말에 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얼마나 무서워했을까요? 하준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약속해. 집에 도착하니 서연 씨가 벌써 와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하준이가 아파서 병원에 다녀왔어. 병원에? 왜 저한테 연락 안 하고? 서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뭔가 들킬까 봐 무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급해서 그랬어. 열이 많이 났거든. 의사가 뭐라고 했어요? 장염이래. 약 먹고 쉬면 된대. 서연 씨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제가 더 말하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하준이 몸에 멍자국이 있다고 하더라고. 서연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아이가 뛰어다니다가. 서연아, 우리 진솔하게 이야기해보자. 제가 서연 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하준이한테 손댔지? 뭐라고요? 서연 씨가 발끈했지만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아이가 얼마나 무서워하는데. 밤마다 울면서 잠결거리하는 거 다 들었어. 시어머님이 뭘 아세요? 저는 하준이를 위해서. 5살 아이를 위해서 때리는 게 맞아? 서연 씨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시어머님은 모르세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그래도 아이한테 화풀이하면 안 되지. 화풀이가 아니에요. 하준이가 말을 안 들어서. 서연 씨의 변명이 계속됐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그날 밤 하준이를 제 방에서 재웠습니다. 아이는 제 품에서 안심하고 잠들었어요. 새벽에 일어나 보니 하준이가 없었습니다. 서연 씨 방에서 소리가 났어요. 내가 할머니한테 뭐라고 했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거짓말 하지 마. 할머니가 이상하게 쳐다봐. 서연 씨가 하준이를 다그치고 있었어요. 제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뭐 하는 거야? 서연 씨가 깜짝 놀라며 하준이에게서 손을 뗐어요. 시어머님, 그게 아니라. 하준아, 할머니 방으로 가자. 제가 하준이를 데리고 나오려 하자 서연 씨가 막아섰습니다. 안 돼요. 하준이는 제 아이예요. 내 아이면 왜 때려? 저는 때리지 않아요. 그럼 이 멍자국은 뭐야? 제가 하준이 팔이 멍을 가리키자 서연 씨가 할 말을 잃었어요. 서연아, 더 이상 못 본다. 하준이는 내가 키울게. 시어머님, 제발요. 하준이는 제가 키워야 해요. 서연 씨가 울며 매달렸지만 제 마음은 굳어 있었어요. 왜 하준이를 그렇게 붙들고 있어? 그건. 서연 씨가 말을 못하고 있을 때 민준이가 출근 준비를 하며 거실로 나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민준아, 서연이가 하준이를 학대하고 있어. 뭐라고요? 민준이가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아이 몸에 멍자국이 있어. 병원에서도 의심한다고 했고.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민준이가 서연 씨를 감쌌어요. 하지만 제가 하준이의 상처를 보여주자 민준이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서연아, 이게 뭐야? 오빠, 내가 설명할게. 서연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준이가 말을 안 들어서 가끔 훈육을 한 거예요. 훈육이 이런 멍을 만드나? 민준이도 충격받은 것 같았어요. 오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서연 씨가 울면서 사과했지만 저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아, 하준이는 내가 키울게. 이 집에서 서연이랑 같이 살 수 없어. 어머니,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서연 씨가 히스테리를 부리며 소리쳤어요. 왜 안 되는데? 하준이가 내 친아들도 아니잖아. 제 말에 서연 씨가 멈칫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서연아, 하준이가 정말 내 아들 맞아? 서연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준이도 이상하다는 듯 서연 씨를 바라봤어요. 당연하죠. 제 아들인데요. 하지만 서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뻔했습니다. 그럼 출생신고서 보여줘. 그건 아직 안 했어요. 5살인데 출생신고를 안 했다고? 제 추궁에 서연 씨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시어머님, 제발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아니야, 끝까지 물어볼 거야. 하준이가 대체 누구 아들이야? 그 순간 하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하준이는 엄마 아들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하준이를 바라봤어요.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짜 엄마는 하늘나라에 있어요. 진실의 실마리. 하준이의 고백에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하준아, 그게 무슨 뜻이야? 서연 엄마가 말했어요. 진짜 엄마는 하준이 낳고 하늘 날아갔다고. 하준이의 말에 서연 씨가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하준아,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했지? 하지만 할머니한테는 말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아이의 순수한 대답에 서연 씨가 당황했습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서연아, 지금 당장 진실을 말해. 민준이가 서연 씨의 어깨를 잡고 다그쳤어요. 오빠, 나는 하준이 친엄마가 누구야? 어디 있어? 죽었어요. 서연 씨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2년 전에 교통사고로. 서연 씨의 고백이 시작됐어요. 저는 하준이를 품에 안고 들었습니다. 윤희가 하준이 낳고 죽었어요. 윤희?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이름이 왜 이렇게 친숙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강윤희. 제 친구였어요. 강윤희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네, 강윤희예요. 서연 씨의 대답에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강윤희. 그건 제 딸 이름이었습니다. 20년 전에 집 나간 우리 윤희 말이야. 네, 맞아요.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민준이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럼 하준이는 시어머님의 친손자예요. 서연 씨의 말에 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준이가 제 친손자라고요? 할머니, 울지 마세요. 하준이가 제 볼을 닦아주었어요. 이 아이가 제 딸의 아들이었다니. 윤희가 왜 죽었어? 교통사고였어요. 하준이 3살 때.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딸도 잃고 손자도 모르고 지낸 시간들.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윤희가 가족들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미혼모였잖아요. 가족들한테 실망 주기 싫다고. 윤희의 마음을 생각하니 더욱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나한테 하준이를 맡겼어? 네, 마지막에 부탁했어요. 하준이 잘 키워달라고. 그런데 왜 학대를 했어? 서연 씨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처음엔 정말 잘 키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아이를 때리면 안 되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서연 씨가 울며 사과했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그럼 민준이랑은 어떻게 만났어? 우연히. 카페에서 일할 때 만났어요. 하준이 때문에 접근한 거야? 서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준이가 아버지 얼굴을 궁금해했어요. 윤희가 사진 한 장 남겨놨거든요. 사진? 네, 하준이 아버지 사진. 서연 씨가 가방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제가 그 사진을 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젊은 시절의 민준이었어요. 이게 뭐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님. 서연 씨가 무서워하며 뒤로 물러났어요. 민준아, 이 사진을 봐. 민준이가 사진을 받아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이건 내가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똑같잖아. 어머니, 정말 저 아니에요.
하지만 사진 속 얼굴은 민준이와 닮을 대로 닮았어요. 서연아, 이 사진을 어디서 났어? 윤희가 하준이 아버지라고 주면서.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민준아, 너 20년 전에 뭐 했어? 뭐요? 윤희가 집 나간 그 시기에 너 뭐 했냐고. 민준이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어요. 그때는 대학교 다닐 때잖아. 윤희 같은 학교 다녔고. 제 추궁에 민준이의 얼굴이 점점 새하얘졌어요. 설마. 민준아, 윤희랑 사귀었었지? 어머니, 그건. 대답해. 제 호통에 민준이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잠깐. 사귄 적 있어요. 잠깐이 아니라 윤희가 임신할 때까지 사귄 거 아니야? 민준이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럼 하준이는 내 아들이야.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몰랐어요. 몰랐다고? 내가 윤희를 임신시키고 몰랐다고? 민준이가 벽에 주저앉았습니다. 윤희가 헤어지자고 했어요. 임신한 줄 몰랐어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하준이는 제 친손자가 아니라 제 친손자이면서 동시에. 잠깐, 그럼 너희 오누이 사이잖아. 어머니. 윤희는 내 누나고 하준이는 내 조카이면서 동시에 내 아들이라고? 이 무슨 막장 상황이에요.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시어머님, 저는 정말 몰랐어요. 서연 씨가 떨며 말했지만 저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었어요. 하준이가 제 품에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하준이는 누구 아들이에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제 눈물이 또 흘렀어요. 이 복잡한 상황을 5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하죠? 하준아, 넌 할머니의 소중한 손자야. 정말요? 응, 정말이야. 하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아이는 자신이 누구 아들인지보다 할머니의 사랑받는 손자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정해야 했어요. 이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새로운 시작. 그날 밤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거든요. 윤희가 죽었다는 사실, 하준이가 제 친손자라는 것, 그리고 민준이가 하준이의 아버지라는 충격적인 진실까지. 새벽에 일어나 하준이를 확인했어요. 아이는 제 옆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하준이가 잠골에서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는 어색했어요. 민준이는 출근도 하지 않고 집에 있었고 서연 씨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민준아, 회사는? 오늘 휴가 냈어요. 얘기해야 할 게 많아서요. 하준이는 제 무릎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이제 서연 씨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넌 어떻게 하고 싶어? 하준이를 계속 키우고 싶어요. 왜? 3년 동안 키웠잖아요. 정말 사랑해요. 서연 씨의 눈에 진심이 보였어요. 비록 학대를 했지만 나름대로 하준이를 아끼는 마음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다시는 때리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어? 네, 맹세해요. 다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민준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하준이를 키우고 싶어요. 갑자기? 제 아들인데 아버지로서 책임지고 싶어요. 민준이의 말에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20년 전에는 왜 책임지지 않았어? 윤희가 연락 안 했어요. 임신한 줄 정말 몰랐다고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았잖아. 네, 그래서 아버지 역할 하고 싶어요. 하준이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할머니, 하준이는 누구랑 살아야 해요? 아이의 질문에 제 마음이 아팠어요. 5살 아이가 이런 고민을 해야 하다니. 하준아, 넌 어떻게 하고 싶어?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요. 하준이의 대답이 확실했습니다. 서연 엄마랑 아빠랑도 같이? 서연 엄마가 때리지 않으면 좋아요. 아이의 솔직한 말에 서연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민준 아빠는 어때? 몰라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준이가 민준이를 낯설어 했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그럼 이렇게 하자. 제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준이는 내가 키울게. 하지만 서연이도 함께 살면서 도와주고 민준이도 아버지 역할 해. 정말요? 서연 씨가 기뻐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하겠어요. 첫째, 하준이한테 절대 손대지 마. 둘째, 모든 결정은 내가 해. 셋째, 하준이가 싫다고 하면 언제든 떨어져 살 거야. 서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준아, 너도 마찬가지야. 네, 어머니. 그리고 하준이한테는 천천히 설명해 주자. 아직 어린데 너무 복잡한 얘기하면 혼란스러워할 거야. 그날부터 저희 집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서연 씨는 정말 하준이를 다시는 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세심하게 돌봐주었어요. 민준이도 하준이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아빠 이거 봐요. 한 달 후 하준이가 민준이를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와, 하준이 정말 잘했네. 민준이가 하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부자의 모습이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저는 윤희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서연 씨가 알려준 곳이었습니다. 윤희야, 미안해. 엄마가 너를 더 사랑했어야 했는데. 윤희의 사진 앞에서 하준이와 함께 울었어요. 할머니, 엄마가 보고 있을까요? 당연하지. 하준이가 잘 크는 모습 보고 있을 거야. 엄마한테 말해주세요. 하준이가 할머니랑 행복하게 산다고. 하준이의 말에 제 눈물이 또 났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저희 가족은 정말 행복해요. 하준이는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서연 씨와 민준이도 좋은 부모가 되어가고 있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아요. 가끔 갈등도 있고 어려운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만들어진 가족이니까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하준이 많이 사랑해. 오늘도 하준이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어요. 30년간 교단에서 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학생은 하준이인 것 같아요. 황혼에 시작된 육아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하준이가 저를 할머니라고 부를 때마다 제 가슴이 따뜻해져요. 비록 복잡하고 힘든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 사랑이 이겼습니다. 윤희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지금의 저희 모습이 마음에 들 거예요. 엄마 고마워. 하준이라는 선물을 줘서.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윤희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엄마, 하준이 잘 부탁해요. 응, 윤희야. 엄마가 잘 키울게. 하준이와 함께하는 황혼 육아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일이 있겠지만 사랑만 있다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거예요. 할머니, 내일도 공원 갈 거죠? 물론이지, 우리 하준이. 아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하는 길, 제 발걸음이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의 힘이겠죠. 비록 막장 드라마 같은 상황이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어요. 하준이의 웃음소리가 저희 집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30년 교직 생활보다 더 보람찬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손주를 키우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하준이의 말에 제 마음이 녹았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서연 씨도 이제는 진짜 엄마가 되어가고 있어요. 민준이도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혈연으로만 이어진 가족이 아니에요. 사랑과 이해로 만들어진 진짜 가족이죠. 앞으로 하준이가 자라면서 이 복잡한 관계에 대해 알게 될 날이 올 거예요. 하지만 그때가 되면 아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해져 있을 거라고 믿어요. 지금은 그저 하준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만 알면 충분합니다. 할머니, 우리 영원히 함께 있을 거죠? 당연하지, 하준아. 할머니가 하준이를 어떻게 놓을 수 있겠어? 황혼 육아라지만 제 인생의 새로운 봄이 시작된 것 같아요. 하준이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의 막장 드라마는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비록 과정은 힘들었지만 결과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요.